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빅테크 한 종목씩은 꼭 들고 계시죠? 빅테크는 사실상 미국 증시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 핵심 기업들이 일제히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주답에서 정한 투자 순위와 함께 이 빅테크 6개 기업의 실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하위인 6위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사실 이번 테슬라 실적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익성은 눈에 띄게 악화됐고 EPS는 무려 40% 급감했으며 매출도 9%나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흐름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과 월가가 긍정적으로 해석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이나 정치적 활동을 줄이고 앞으로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최근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로 인해 테슬라는 일부 팬층의 이탈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다시 회사 운영과 실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건 떠난 고객 일부를 되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은 이 같은 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생산 라인을 재편하면서 대중시장을 겨냥한 3만 달러대 저가 모델 출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격을 낮춘 모델 Y가 생산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라인업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주며 가격이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무역 갈등과 관세 이슈 속에서도 수요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월가가 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가 여전히 로보택시 서비스를 예정대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실제로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고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이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규제나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어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월가의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세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발언을 통해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기업 중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한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조달하거나 생산하고 있고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도 공급을 받는 등 철저히 현지화된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에는 독일 공장이, 중국에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이미 가동 중이며 이 상하이 공장에서 출하되는 차량은 유럽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관세와는 무관하죠. 이처럼 글로벌 생산 체계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됐고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주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 최고점에서 비교하면 주가는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반등이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실적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그래서 최하위인 6위에 랭크하였습니다. 5위에 오른 빅테크는 바로 애플입니다. 요즘 주요 테크 기업들 가운데 성장률 면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물론 애플은 이미 분기 매출만 9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기업입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 예전만큼 빠르게 성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기 5% 성장도 나름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부문 매출은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회사 전체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EPS는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애플은 여기에 더해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와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이번 주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폰 매출 성장률이 고작 2%에 그쳤다는 점이고, 둘째는 팀 쿡 CEO가 관세 문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팀 쿡은 현재 관세가 유지된다면 다음 분기 애플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약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애플이 이미 공급망의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을 위한 부품 조달처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 중이며, 이 두 나라는 조만간 미국과의 무역 협정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따라서 관세 이슈는 다소 불확실하긴 해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팀 쿡은 중국에서 조달하는 부품들은 주로 미국 외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제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공급망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여전히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애플은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게 제 솔직한 시각입니다. 따라서 5위에 랭크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온 종목인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분기에 무려 1,55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서도 전년 대비 9%나 성장했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이죠. 게다가 순이익도 17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 배경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된 가이던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을 7에서 11% 수준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약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마존은 과거에도 항상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실제로는 그 상단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상단인 11%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인상적인 성장률이고 발표한 실적 자체도 훌륭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마존의 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이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17%나 급증했습니다. 주요 수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 시장은 아마존에 대해 다소 과하게 보수적인 시선을 보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실적은 훌륭했지만 일부 사소한 요소에 반응하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현재 아마존 주가는 여전히 과거 최고점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아마존 주식을 담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도 CEO가 직접 언급했는데요. 새로 도입된 관세가 아직까지 수요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 판매자들에게는 재고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세가 아마존의 생각만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간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찾아 아마존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마존은 대부분의 유통 채널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트래픽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하지만 CEO의 말대로 관세가 아마존의 사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4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메타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4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16% 성장했고 순이익도 166억 달러로 35% 급증했습니다.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실적입니다. 특히 광고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했다는 점은 월가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였습니다. 거시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광고 매출이 탄탄하게 유지됐다는 건
기업들이 여전히 소비자 접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 분기마다 강력한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는 여전히 믿고 가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메타가 앞으로의 AI 전략 방향을 5가지 주요 영역으로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AI 기반 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3가지 분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로 AI 기반 광고 혁신, 추천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비즈니스 메시징 강화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메타의 주요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AI 관련 매출과 자본 지출의 대부분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광고 최적화로 광고 효율을 높이고 AI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며 왓츠앱과 메신저 기반 비즈니스 메시징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이 전략은 매우 견고합니다. 특히 왓츠앱 비즈니스 메시징은 미국 외 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며 메타는 이를 본격적인 수익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걱정인 라마나 AI 안경 같은 신사업이 자본을 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AI 기기나 생성형 AI는 아직 자본 지출의 소수일 뿐이며 핵심 사업이 투자 우선순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을 최대 7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며 대부분은 AI 인프라 확대와 데이터 센터 강화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관세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분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에 맞춘 전략적 대응도 인상적입니다. 한편 메타는 최근 독립형 AI 앱도 출시했습니다. 아직 대중적 평가는 갈리지만 향후 레이벤과 협력한 AI 안경과의 통합을 예고하며 메타만의 생태계를 넓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타는 AI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 비즈니스에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메타의 주가는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 최고점보다는 20%가량 낮은 수준이며 아직 메타에 올라타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3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금도 제가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대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꾸준히 추천해드린 종목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구글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무려 90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2% 성장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순이익은 무려 40% 넘게 폭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구글의 실적은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 하나만을 키우는 것도 벅찬데 구글은 엄청난 규모와 빠른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죠. 이처럼 거대한 기업이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유튜브 광고 매출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체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시장은 이를 경제의 견조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성장의 핵심은 검색 부문이었습니다. 이 부문 매출은 약 10% 증가했으며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투자 효과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상단에 제공되는 AI 오버뷰 기능의 월간 이용자는 작년 10억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5억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AI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구글이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글도 관세 우려를 언급하긴 했습니다. 테무나 쉬인처럼 한때 구글 광고를 적극 활용하던 중국 기업들이 최근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광고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 광고 매출 일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글이 관세에 대해 언급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고 전반적인 광고 비즈니스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금융, 유통, 헬스케어, 여행 등 주요 산업에서 광고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구글의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고 있고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그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글 광고 없이 마케팅을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물론 최근엔 애플이 자사기기에서 검색 기능을 AI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글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구글은 이런 변화를 기회로 바꿔내는 데 능한 회사고
자체 AI 기술 역시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부문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고, 마진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뛰면서 수익성까지 개선됐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구글은 여전히 믿고 갈 만한 기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글이 최고의 장기 투자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분이 실적을 이끌었는데 전체 클라우드 매출만 420억 달러 이상, 그 중에서도 애저는 무려 33% 성장하며 시장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CFO 에이미 후드의 발언이었는데요. 원래는 올해 말쯤 AI 인프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분기 내내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을 웃돌았고 앞으로도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즉 AI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뜻이고 이는 곧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투자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지금의 성장세가 단기적인 반짝 실적이 아니라 AI 시대의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저 역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한 강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중심의 AI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표는 게이밍 매출입니다. 이번 분기 게이밍 매출은 57억 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요. 특히 콘솔 출시가 이미 몇 년 지난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일명 게임계의 넷플릭스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광고 매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확실한 증가세를 보여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광고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역시 AI 기반 광고 추천 기술, 그리고 빙을 통한 검색 광고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의 성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균형 잡힌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광고, 게이밍, 그리고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생산성 플랫폼까지 포트폴리오가 뛰어나게 다각화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위에 랭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들은 모두 훌륭한 회사들입니다. 다만 이번 순위는 누가 더 좋냐라기보다는 누가 지금 이 타이밍에 더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되는 요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는 모습이네요. 미주답은 앞으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